시작합니다. 1번 갑니다. 밑줄진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날 소정방이 부총관 김인문 등과 함께, 김인문은 김춘주의 아들이고요. 문무왕이 훗날 앙이 되는 문무왕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예교관으로서 되게 역할을 많이 했고 되게 학식이 깊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등과 함께 기벌포에서, 기벌포는 원래 충청남도 서천을 얘기합니다. 요즘 말하는 금강하구가 되겠죠. 기벌포에 도착해 백제군사 마주쳤다. 소정방이 신라군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군문에서 신라 덕군 김문영의 먹을 베고자 하니 그가 군사들 앞에서 나가 항산 전투를 보지도 않고, 항산은 논산을 얘기합니다. 지금 거기에 나오는 그는 김유신 장군을 얘기합니다. 김유신 장군이 논산에서 백제 장수 개백 장군과 일전을 겨루다 보니 도착 시간에 늦게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당나라 소정방이 우리나라 장군 김문영을 목을 베겠다고 대발로발 난리가 났어요. 그때 김유신이 열받아서 나서서 쌍욕을 합니다. 이런 갓나 새끼 하면서 막 싸웁니다. 왜 자기 사람들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죠? 항산 전투를 보지도 않고 늦게 온 것을 이유로 우리를 제주리 하는구나. 지혜도 없이 치욕을 당할 수는 없으니 결단코 먼저 당나라 군수와 결전한 후에 백제를 쳐야 되겠다. 이렇게 나당연합군의 결의가 깨져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김유신에 대한 어떤 호연지기의 모습이 잘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제 뭐 영화 같은 장면이 되게 많이 재현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옳은 것.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질했으면 을지문정 얘기하는 거고요. 김춘주의 신라왕의 계승을 지원하였다. 그렇죠. 김춘주는 문무왕이 됐겠죠. 태종 무열왕이 됐겠죠. 그리고 김춘주는 장군으로서, 무인으로서 그 보좌, 서포트했던 역할을 했다. 답은 2번입니다. 청해진 나오면 장보고일 거고요. 대가열 정발의 낙동강주가 확보되건 한참 뒤에 6세기 진흥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답은 2번. 문제 2번. 다음 사건이 있었던 시기의 신라 국왕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찬 이사부가 하술라주는 오늘날 강릉입니다. 강원도 강릉 지역입니다. 하술라주 군주가 되어 우상국 사람이 우매하고 사나서 이 염을 복전시키는 어려우니 계책을 굴복시키는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때 나무로 사자를 모여 사자 모형을 많이 만들어 배에 나누어 싣고 우상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왕이 누구냐 물어봅니다. 우리 목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말의 모형을 펴서 겁박을 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됐다. 지증왕에 대한 얘기. 1번 독서산품과 원성왕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였다. 보통 사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신라로 명칭이 바뀐 시기가 지증왕 시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증왕 시기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한화정책. 당나라의 한자들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한화정책, 한족의 문화가 오늘 본격적으로 이입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려준 지금 노고폐지, 신문왕에 대한 얘기. 장문위를 보내 당에 등주를 공격하였다. 발해 무왕시기. 아까 잠깐 언급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장문위를 보내 당에 등주를 공격하였다. 이때 우리나라 성도강은 김사란을 보내서 발해 남쪽을 공격해서 그 결과 당나라와 우리는 사이가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다. 외교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나당전쟁으로 찢어졌던 것들이 다시 모아지게 됐다. 같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문제 3번. 쉬운 것 좀 빨리 가려고 합니다. 뒤에 어려운 것들 좀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늦게까지 하면 저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시간 내에 끝내야 되니까. 한 9시에 끝낼까요? 그럼 천천히 해야 되니까. 선생님 마음대로 하라고? 오케이. 9시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알았어. 밑줄진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단어 찾아보자. 솔빈부의 말 잡아봐. 솔빈부의 말. 흑수말가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발해 행정구에 그러면 개편됐죠? 편입됐죠? 솔빈부의 말. 말이 되게 특산물이었다. 그 다음에 밑에 이 나라의 땅은 영주에서 동쪽 이천리까지 나무로는 신라 접하였다. 당연히 답은 발해에 대한 얘기죠. 3번이죠.
발해는 그냥 우리 올해 시험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발해는 무조건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옳은 것. 중앙의 육자평제도, 백제도죠. 육자평제도니까. 구소당 십정, 통실라, 신문항식이. 지방을 경부주, 동그라미 쳐. 경부주예요. 경부주도 했다. 그래서 여기에 5개 수도가 있어요. 5경, 15부, 62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부주 먼저 잡아야 돼. 왜? 우리가 5경, 15부, 62주만 암기하게 되면 시험장 갔는데 이게 안 나오고 경부주에 지방행정구를 갖추었다. 뭐지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낯설어질 수 있어. 두 개 다 같이 암기 한번 시켜봐. 5경, 15부, 62주. 경부주에 지방제도를 가지고 있다. 발해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고구려니까 뭐 볼 것도 없지. 4번 가볼게요. 며칠쯤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자, 둘째 줄 봐. 정조 변효문 나왔네. 농사직설 나왔네. 세종이잖아요. 그죠? 이거 문제 볼 필요도 없잖아요. 세종 업적 선택지 골라보는 거지. 답 나왔겠다. 1번이 나왔네. 뭐야? 공법을 제정했다. 공법이라 하면 두 가지 법이 있다. 연분구등법, 전분 육등법. 답은 1번. 한양으로 토업을 옮기신 분? 세조 이성계. 경국대전 완성?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 조광조를 등용해 개혁정치를 실시한 분? 중종. 그냥 이건 뭐 중학생 문제다. 공무원 시험 치고 너무 쉽다. 지방직 문제라 그런지. 여러분들 이 정도 나오길 기대하시죠? 이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 망한다. 이렇게 생각해. 영어를 쉽게 내주고 한국사를 어렵게 나와야 돼. 그럼 이제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하면 고득 좀 나온단 말이야. 이 정도 난이도 수준 공부하게 되면 점수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이 정도 수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전화. 근데 이렇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어렵게 난이도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가랑 나오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7점 나오게 점수 난이도 만들면 어떻게 할 거야? 실패한단 말이야. 그래서 쉬운 것도 하고 어려운 것도 하고 중요한 것도 골고루 다 해야 된다고.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나는 무조건 내 점수 맞아야 되는 거야.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의 공부 방법론이에요. 쉬운 거 찾아가지 말고 너무 어려운 거 찾아가지 말고 고루고루 다 하나씩 다 해볼 것. 5번. 이들의 가거응시 벼슬을 제한 우리나라의 법이 있다. 경국대전 이렇게 나왔네요. 금고하였으니 금고의 밑줄 굽어. 금고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천한 사람은 벼슬하지 말라는 말로 의역할 수 있어. 금고란 말은 천한 사람은 벼슬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 얘기죠? 서울에 대한 얘기잖아요. 서울 차대법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답을 주었네요. 그냥 답은 3번이 되겠네요. 5번 문제는요. 문제 6번 가죠. 미줄지는 왕이 재임기가 있었던 옳은 것. 찾아보자. 첫 번째부터 나왔다. 대상, 준홍, 자승, 왕동 등이 반역을 꾀하자 참사의 왕이 이를 내쫓았다. 더 쉬운 거 있다. 쌍기라는 단어가 나와버렸네. 당연히 뭐야 그러면. 강종의 정책이 한동안 안 나오더니 갑자기 지금 작년에 나왔어요. 한 10년 넘게 안 나왔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노비한 거 뭐, 야 이건 너무한다. 답은 1번. 전민변전도 가면 원 간섭기에 충렬왕 때부터 여러 왕 때에 걸쳐 갑니다. 전민변전. 다르게 표현하면 원 간섭기에 원 끄나플로무 새끼들이 우리나라 백성들 토지를 다 강탈해 갔다. 어떤 이유를 대가지고 이걸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이렇게 펼쳤다고. 다 실패했는데 공민왕 때 일부 전개하면 일부 성공한다. 왜? 신도를 등용했기 때문에. 신도는 요성, 승려잖아. 무소유잖아. 자기 거 없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일시 성공해요. 근데 승려가 뒤로 가면 갈수록 타락해요. 큰 집을 가지고 많은 토지를 가지고 많은 여자들을 자기 집에 두게 돼요. 승려의 가장 본분이 뭐죠? 무소유를 어기기 시작하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실패해요. 공민왕 때 실패하게 말해요. 토지제도로 전시가를 시행했다. 경종시기 최초니까 시정전시기. 12목을 지방간 요걸 알아요. 성종이야. 12목이 처음으로 관리가 파견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가 파견되었어요. 할 얘기 많은데 이 정도까지만. 문제 7번. 다음 글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발표하였습니까?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걸기한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감이 발르며 부정과 불의는 언제나 한가는 민족 정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단의 시국 발표를 했습니다.
1960년 4.19에 대한 얘기. 왜? 이승만 정부가 부정선거했으니까. 부정선거했어요. 너무 표를 많이 얻었어요. 이상한 방법을 많이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네 부통령 제도가 있었을 때 부통령 이기용을 갖다가 앉히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또 너무 많은 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분율을 보면 100%가 맞는 거죠. 그죠? 100% 나오는데 이승만이 얻은 표가 총 합산을 해봤더니 100%가 넘었습니다. 이런 계산법이 대한민국 천지에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미개인들도 아니고 미개 국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학생들이 들고 일어섰고 밑에 대학교 교수님들까지도 시국선을 발표하게 됐다. 되게 잘 나오는 빈출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4.19 혁명이 답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4월 26일 날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 하야합니다. 이승만이. 그걸 하와이로 바이바이 하고 떠나게 됩니다. 네, 끝입니다. 그걸로. 5.18 민주화운동, 1980년 강주 민주화운동, 전두환 물러나라고 얘기한 친구분 물러나라고 주장하는 내용들. 세 번째, 6.3시 1964년 한일회담 반대입니다. 국교 정상화 반대합니다. 우리가 식민지 살았는데 쌀 좀 얻어먹으려고 국교 정상한다는 얘기 옳지 않다. 반대합니다. 6.29 민주화 선언, 이건 1987년 전두환. 1987년 전두환. 학생들이 요구하는 주장? 임기 대통령이 7년을 5년으로 줄이라는 뜻이에요. 단축하라는 뜻이에요. 체육관 선거 간선제, 직선제를 바꾸라는 이 두 가지예요. 이걸 또 구차개헌이라 불러요. 우리 개헌이 구차개헌까지가 있어요. 1차부터 9차까지 있다고. 시험에 잘 나올 거야. 구차개헌 봐. 구차개헌 어느 시기라고요? 전두환 정부라고요. 학생들이 주장한, 민주화운동 주장한 핵심적인 내용이 단임제인데 임기가 7년인데 5년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두환이 근 10년 해먹었거든. 12.12 사태를 통해서 한 2년, 대통령 2번 선거한다고. 대통령 한 1년 반하고 또 7년 또 해먹어. 내가 해도 8년 반이야. 정권 뺐을 때가 한 6개월, 여기 9년이 넘어버려. 엄밀히 따지면 횟수로 한 10년 가까이 해먹어버리는 거야. 엄청난 피해가 오는 거잖아요. 7년에서 5년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간선제, 채권 선거하지 마시고요. 직선제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이거야. 이때 바뀌어진 게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하고 있어. 대통령 선거. 작년에도 이거 했잖아, 우리가. 대통령 뽑았죠. 이걸 구차개헌이라고 불러요. 전두환 정부 때 했어요. 누가 이걸 수용하자고 주장한 거예요? 전두환 정부의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그 다음 차기 대통령이 된 노태우가 이걸 건의해서 이걸 발표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죠. 정치적으로 묶여있던 3김을 해금합니다. DJ, YS, JP,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정치활동 하세요. 자, 이 사람들은 각 지역의 프로테이를 가지고 있어요. 호남, 영남, 충청. 계산해봤더니 20%다 프로테이 따져봐. 20, 60이야. 그럼 나머지 40%를 갖다가 자기가 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결국은 이게 성공했어요. 왜? 이 세 사람들이 불치병 걸렸다고. 무슨 병 걸렸어? 절대 못 고치는 병이야. 요즘에 암이 아니야. 이것은 대통령 병 걸린 사람이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다 출마하게 된다고. 우리 합칩시다. 나를 중심으로 합치자. 다 나를 중심으로 합치자는 거야. 당연히 다 나오게 되는 거지. 결국은 노태우가 당선됩니다. 최초의 민간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누가? 노태우가.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민간이라 하기 좀 그렇지. 같이 12.12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먹은 거잖아.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민간 대통령을 보기 좀 어려워요. 그렇죠? 다시 가봅니다. 8번 갑니다. 밑줄 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시기의 불교 조각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됐다. 하남 하사 창동의 철조 석가 예리자상 같은 대형 석불이 유명합니다. 덩치가 대빵 크고요. 논산 간쪽산 미륵보산이 유명합니다. 이 불상은 큰 규모에 비해 조형미는 다소 떨어지지만 소박한 지방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려척의 불상들의 특징입니다.
지 마음대로야. 어떤 정형화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상은요. 교정이 선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선정이야. 지 마음대로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왜? 내 마음에 부처가 있으면 되는 게 보여지는 게 부처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옳은 것. 선골 출신의 국왕이 제의하였다. 신라, 상대. 지방세력 호족이 존재했다. 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호족 존재한 거죠. 왜? 호족이 고를 만든 나라들이잖아요. 그죠? 풍양조씨, 이건 훗날 조선 후기에 얘기한 거지. 세도정치된 얘기. 성리학에 추천한 살인세력이 전국을 주도하였다. 이건 16세기 얘기하는 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역사된 설명을 옳은 것만 골라볼게요.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당군시나 수록되어 있나요?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삼국사의 기록이 뭐죠? 귀신 나오고 이상한 얘기 기록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삼국사기에. 그럼 여기는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삼국사기 아닌? 여기 나온다. 이상한 얘기 막 적어놨다고. 믿기 어려운 것들은 정사에 기록할 수 없다고. 신이한 얘기는 삼국사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유사에 기록합니다. 이규보의 동명왕표는 고구려 개성의식을 강조합니다. 맞죠?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기사 본말체로 아니요. 강목체입니다. 말 그대로 동사 강목이니까 강목체가 되겠죠. 강목체. 크게 강과 목의 분리를 정시 만들었죠. 유득공의 발해고는 남북개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빙고. 답은 기억. 니을. 아니 니은 니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미줄진 나가 국왕으로 제의하던 기간에 있었던 일을 골라주세요. 자, 지금 너무 쉽다. 오늘 했던 거 막 나왔다. 첫 번째, 탕평 찾으면 되겠다. 탕평책. 탕탕평평의 줄임말이라고 그러지. 탕탕평평의 줄임말. 그 다음에 탕평책 밑에 균역법. 누가 연인군이 궁궐 밖에서 백성들의 포를 짜는 모습을 보고 물어봤더니 몇 개월 걸립니까? 그랬더니 투피를 짜는 6개월 걸립니다. 이렇게 돼요. 농사는 언제 짓고요? 그러게요. 나라가 미쳤지요.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연인군이 왕이 됐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균역법을 실천했다. 그 왕이 누구냐 물어본다면 영조가 되겠죠. 청계천 준설 영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쉬워졌잖아요. 장용령 정조잖아요. 이걸 가지고 수원 화성 만들어내잖아요. 친이부대만. 나선정벌 조총부 되죠. 쉽게 얘기해서 효정임금이. 승리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승리하긴 하지만 무엇에 입원됐다고요? 그렇게 사대부들이 유생들이 강하게 생각하는 명분론에 입에됐다고 쓰라고요. 예, 저거 나선정벌이 단행이 효정 때인데 승리한 건 좋긴 한데 이거 러시아 잡기에서 만든 게 아니라 청나라 잡기에서 만들었잖아. 근데 청을 니 써먹은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명분론에 입에됐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명분론에 입에되었다. 용도가 잘못됐으니까, 목적이 잘못됐으니까. 홍경래의 난이 발생됐다. 순조 때 서북인에 대한 차별대우입니다. 즉 평안도 사람들에 대한 차별대우 때 일어난 게 홍경래의 난입니다. 순조 때. 동국문헌 비고 답은 4번. 11번. 가식의 사실 옳은 것. 야, 최근에 이게 블렁크 문제 되게 많이 나온다. 그죠? 을미사변 1895년. 그 다음에 러일전쟁 1904년. 1895년과 1904년의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몇 번 문제 얘기해? 11번. 되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독립문 1896년. 답이 바로 나왔는데요. 또 뭐 있어?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여기 보자. (1905년에) 을사늑약, 1905년 가을에 을사늑약, 1900년 초에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어디에? 남산에. 틀린 거잖아요. 그죠?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연도를 이 부분에 그림에서 연도를 암기하라는 얘기 자주 하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줄여서 동척 다 외웠지 이것은. 1904년에 뭐라 했어? 보안해. 1908년 동척. 1912년에 토지조사. 오케이? 순서 잡으라고. 자, 1904년 뭐라고? 보안해. 항문지 개강할 때 쟤네들이 됐어요. 우리 알아서 할게요. 그랬다. 일본이 준비한다고. 1908년에 동양척 주식을 만든다고. 1912년에 뭐 한다고? 토지조사에서 우리 전 국토 몇 퍼센트 뺏어간다고? 엄청 다 뺏어갔어, 실은. 겨우 다 뺏어갔잖아요. 일본에 준비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되게 나쁜 놈들이지만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도 그걸 치밀하게 가는 것은 우리도 좀 배울 필요가 있다. 나쁜 놈들이긴 하지만. 그죠? 네. 그 다음 또 뭐 있냐? 임진왜란 쏘실 때 경복궁이 중건되었다. 요거 한참 뒤에, 요거 흥선대원 가야 되는데? 아니 되겠는데? 앞으로 가야 되면 흥선대원. 됐죠? 답은 동인문. 오케이. 12번 갑니다. 왕의 제의가 있었던 일로 옳은 곳을 골라주세요. 자, 아는 단어 한번 찾아봅시다. 어릴 때 이름이 모니노였대요. 모니노. 예. 우왕의 이름이 모니노입니다. 공민왕의 아들로 태어난 우왕이요. 신종의 여종 반야의 소생이었다. 썰이긴 한데 공민왕의 아들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신돈의 아들인지도 알 수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가짜 왕을 폐하고 진짜 왕을 세워야 됩니다. 일명 폐가 입진을 주장한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걸 태조 이성계가 뭘 명분을 삼았다고요? 폐가 입진.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우자. 태조 이성계가 했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왕창 다 몰아내고 마지막 공양왕을 세우죠. 공양을 몰아내고 어떻게 해요? 본 이성계가 태조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등극하는 과정입니다. 폐가 입절에 대한 얘기. 자, 우왕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간에는 이종무가 예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했대요. 세종대왕. 이종무, 세종대왕. 근데 세종대왕이긴 한데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태종이. 아버지가 살아있던 이유는 뭐예요? 군사권과 인사권을 다 쥐고 있어요. 누가? 태종 이방원이. 그래서 연보로 보면 세종 원년이 맞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명령을 내린 사람은 아버지인 태종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과 저하고는 알고 있자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게 스토리가 있고 재미가 있는 거니까. 왜? 아직 세종 초기에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 의해서 반격을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군사권과 인사권 아직까지도 태종 이성계 이방원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삼별초가 반란 이렇게 대명 황제를 기수가했다. 이거 연도 외웠다면 1270년, 1273년까지입니다. 1270에서 1273년까지입니다. 어디에 출발하나요? 강화도에서 출발. 여몽 연합군이 강화도를 배만들어 옵니다. 얘들 어디로 갑니까? 진도로 갑니다. 진도에 또 쳐옵니다. 다시 어디로 갑니까? 제주도로 갑니다. 이게 삼별초 항쟁 기간이에요. 70, 71, 77, 73년입니다. 이거 기출문제 또 나왔습니다, 이게. 네, 작년에 또 나왔네요. 쌍성총관부를 공격해 천령 이북의 땅을 수복했습니다. 공민왕입니다.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날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출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내고 있어요. 걱정입니다, 지금. 봐봐요. 우리 이론 시간을 잠깐 언급드렸는데, 여기가 쌍성총관부가 맞아요. 마지막 책임 누구죠? 이사춘과 이성계고, 여기는 누구죠? 공민왕이잖아요. 공민왕과 이성계가 어떻게 이사춘이 이미 짬짬했다고 해.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모습을 이 부자가 보고 있잖아요. 아들이 설득하잖아. 아버지 이제 말 갈아타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한다고. 왜? 그랬더니 지금 온 나라 다 짜그러져 가지고요. 말 갈아타야 됩니다. 공민하고 연통 놓겠습니다. 공민하고 연통 놓고 난 다음에 유인우가 말 타고 병사 끌고 여기 쌍성총관 가잖아요. 그 이성계 이사춘 문 활짝 열어지고 웰컴 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군사를 끌고 다시 개경으로 오잖아요.
이성계, 이자춘이. 그때 공면에 나오잖아요. 입구에 나오잖아요. 웰컴 또 하잖아요. 근데 유인우가 무력으로 진압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좀 바꿨으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사료에 나와 있는 기록과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요게 갭이 있어요, 가끔씩 공부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천령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하는 천령 이북 땅을 해수에 찾았대요. 빼앗긴 것을. 천령이 아니에요. 천령이 이쯤 된다는 거예요. 요거 옛날 학자들 계속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진보주 학자들 여기 아닙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인지 여기인지 좀 가려줬으면 쓰겠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도 여기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천령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천령이 이쯤 돼야 된다. 요동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문제까지 만들어냈어.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거든. 아, 제발 좀 누군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나중에 마이크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불편한 진실도 좀 있어서. 오케이? 마이크로 얘기하지 않을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 생략. 끝나고 얘기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아니, 나도 먹고 살아야 돼. 나 잘려. 매장당한단 말이야. 힘이 없잖아, 우리는. 다시 가보자. 요동 정보를 위해 출전한 이성계가 이하도 세 군하였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3번 갑시다. 다음과 관련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뭐야? 그림 봐봐. 딱 봐도 뭐야? 물산 장려운동이네? 1920년대 평양에서 시작한 조만식에 대한 얘기. 물산 장려운동. 옳은 것. 가뭄과 홍수로 인해 중단되었다. 이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야. 밀립대학 설립. 우리가 그때 당시 인구가 1000만 인구였는데 한 사람도 1원씩 내자고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조선총독부 해사령에 맞서기에 전개되었습니다. 해사령은 1910년대니까 틀렸죠. 일부 사회주의자는 자본가 계급에 의한 운동을 비판해. 답은 3번. 전 국민이 참여한다는 질문은 틀려요. 사회주의자들이 반대합니다. 왜? 자본주의자들이 만든 회사의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팔아주자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 기업가들만 돈을 번다는 거야. 사회주의자들은 뭐야? 공산주의잖아.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지들이 추구하는 이상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조선에 사는 일본인 일본 자본의 대항해를 일으켰습니다. 이건 지문 만든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봐봐. 조선에 사는 일본이 일본 자본의 대항해 일으켰다고? 아니, 일본인들이 조선 물건 쓰자고 운동한다는 얘기 되는 거다. 넌센스잖아. 이런 지분을 만드는 작자가 어디 있어? 작년에 이거 보고, 야, 미친놈이다. 이거 출제하는 놈이. 지금 두 개가 지금 욕하고 있잖아. 선생님. 하나 하고 이거 또 욕하고 있잖아.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 생각해봐. 일본이 우리나라인데, 저기요, 일본 거 쓰지 말고 조선 거 쓰세요.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일본 놈 애국심도 없나? 간도 쓸개도 없나, 그 자식은? 이런 지분 만든 것 자체가 나는 넌센스라고 봐요. 이상한 놈들이에요, 이거. 욕 나오려고 합니다, 입에서. 오늘 선생님 갑자기 막 흥분한다. 복사 문제 가지고. 14번 가봅시다. 다음과 같은 대통령 선출 방식이 포함된 헌법의 내용을 옳지 않는 것. 대통령은 통일적 국민적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한다. 와, 씨. 또 욕 나온다. 통일적 국민의 재적은 과반수와 찬성을 얻는 자는 대통령 당선한다. 유신헌법. 1972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72년 유신헌법입니다. 옳지 않은 것. 대통령 국회 해산권을 가집니다. 와우. 국회의원 잘라버린다는 얘기야. 대통령 임기는 7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다. 8차계원 전두환입니다. 8차계원 전두환입니다. 답은 2번.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로도 임명한다. 대통령은 국정정반에 대한 필요한 긴급조치가 무서운 겁니다. 헌법 위에 상위가 긴급조치예요, 이게. 오케이? 박정희 정부 시기입니다. 답은 2번. 15번. 다음 사건을 시기순으로 나열한 것은? 딱 고등학생 문제 정도 되겠는데. 신라 한강교육 확보. 정확한 연도를 몰라 풀어요. 진흥왕입니다. 6세기 진흥왕입니다. 관산성 전투. 관산성 전투. 백제성왕이 죽죠. 백제성왕이 죽죠. 누구한테 죽나요? 진흥왕한테.
진홍한테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 백제 웅진천도, 이거 문무왕 때입니다. 웅진천도 문무왕 시기. 문주왕, 말을 잘못했어요. 문주왕 시기. 계로왕이 한양에서 죽자 문주왕이 웅지로 이동하면서 천도가 되었다. 고구려 평양천도 5세기 장수왕에 대한 얘기. 그래서 라다 가나가 되겠죠. 밑에서 해설 연도까지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둘째 줄에 포로에 동그라미 쳐주시오. 우리 장군이 포로가 됐습니다. 전쟁에서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와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질문에서 거부합니다. 나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너희 신하가 되겠냐고 대답하였습니다. 재차 물었으나 같은 대답이었으며 칼로 살을 도려내며 물어도 대답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를 처형하였습니다. 거란 2차 때 싸우다가 포로가 된 강조 이 얘기입니다. 강조. 우리 서희 양규 강감찬 할 때 양규와 같이 싸웠던 인물 강조입니다. 이 당시 거란 2차 공격 때 강조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정치 권력, 군사 권력 1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본인 죽을 때는 되게 아팠겠죠. 칼로 막 살 도려냈으니까. 그러나 역사적 관점을 본다면 되게 훌륭한 일을 한 거죠. 난 도저히 내 마음을 돌릴 수 없다. 죽여라 얘기한 거잖아요. 한나라의 최고 책임자니까. 이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그죠? 비겁하게 거란의 병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옳은 것. 묘총난 진압, 김부식 다 하실 거고. 멸부만 현성, 별말 편성을 건의했다. 윤관이죠. 누구에게 건의했나요? 숙종에게. 별말하고 동북구성을 여진족을 뭐라고 축적한 것은 예종 때입니다. 숙종은 죽었기 때문에 할지 못하고 그의 아들 예종 때 별말을 끌고 가서 동북구성을 축조합니다.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 옹립한. 답은 3번. 이거 수업 시간에 아주 재밌게 얘기했던 기억날 것 같습니다. 거란 협상과 강동육주 서희입니다. 네, 서희의 단판으로 강동육주를 획득했다. 사료만 알게 되면 되게 문제가 쉬워지는 문제. 17. 미줄진 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책 봐봐. 책 첫째 줄에 성악 집요. 집요한 사람 율곡 2입니다. 뭐죠? 군주론이라고 합니다. 그죠? 군주론. 성악 집요는 자율적이에요? 타율적이에요? 타율적을 띄고 있죠. 타율적. 성악 집요니까. 앞으로 세자가 왕이 될 확률이 높죠. 세자 책봉된 사람이. 근데 얘가 공부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뚜껑 열어서 막 지식을 막 머리통에 집어 얻어주는 거야. 집요하게. 대통령 항 오늘날의 군주론 얘기하겠습니다. 책 동호문답 저술하였다. 답은 2번이 되겠대. 이 동호문답뿐만 아니라 뭐 알아야 돼? 경목요결도 알아야 돼. 요즘 자주 나오니까. 어린아이들이 읽어야 할 책들이잖아요. 천자문 띄워. 이 몽자가 무슨 몽자라고? 그렇지. 어리석을 몽자. 어린아이들이 읽을 책이라는 뜻이 되겠죠. 경목요결이 되겠습니다. 같이 하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한향약. 택의 이항이죠. 예한향약. 백운동 소원. 중종 때 주세붕. 왕자의 나한테 죽임을 당하였다. 1차 때 정도전. 2차 때 박포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18) 번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골라보겠습니다. 자주 보는 사료가 나왔네요. 오늘날 사람 모든 법에 생활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을 죽인 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생존할 도리는 없는 것이다. 나는 한국의 의병이며 핵심입니다. 의병입니다. 지금 적군의 포로가 되어 와 있으므로 마땅히 만국공법에, 그러니까 일본 법에 처벌하지 말랐어요. 만국공법의 포로법에 따라서 취급해달라고 합니다. 누군가요? 이 사람 아세요? 어렸을 때 이름입니다. 응칠입니다. 본명이 안응칠, 안중근을 삽니다. 누구를 죽였습니까, 여러분? 이또 히로부미를 죽였습니다. 어디에서요?
하얼빈역에서요. 그죠? 죽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양 평화론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토 히로부미가요.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그 시기에 되게 뛰어난 영재, 수재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똑똑했고요. 영국 유학을 갔고 그 영국의 제도를 가져오려고 하고 일본의 정식이 약간 맞지 않아. 그래서 다시 독일로 가. 독일로 가서 유학해서 다시 독일의 제도를 가져와. 그래서 일본에 어떻게 우리 행정법 할 때 영국이니까 영미법계가 일본에 오기도 하고 독일이니까 대륙법계도 같이 들어오게 돼. 행정법 할 때 이런 거 쉽게 가져온 거야. 그 일본의 이 법체가 일제강점기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똑같이 와. 그래서 우리 법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영미법계 플러스 대륙법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들이야. 이놈을 쉽게 가져왔다고. 이놈을 쉽게. 오케이? 되게 똑똑한 놈이야. 근데 파워가 커지면서 일본은 어떻게 가? 이토 히로부미를 견제하기 시작해요. 약간 왕따를 당하기 시작해. 이때 히든 카드가 뭐야? 조선을 먹는 계략을 깨워. 그 이 자식이 조선 총독으로 자진해서 와. 그래서 조선 총독 같은 이 자식이 완전 왕창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인 입장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한 놈인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일본이 있는 것은 그 주변에 깔려있는 건 전부 다 이 아저씨야. 다 가져 써먹은 거야. 그래서 오늘날 일본이 있게 만들어진 제도가 여기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나라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일본에서 이기 상황이 봉착되자 돌파구를 찾는 게 우리나라 갔다가 자기들이 왕창 먹는 방법을 택한 인물인데 이걸 누가 바샤바라는 거야? 안중근에서 가서 바샤바라는 거야. 명분은 뭐야? 동양 평화를 깨뜨렸다는 거야. 동양 평화론이란 이겁니다. 이 간도 지역을 갖다가 중립 지역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여기가 누구나 다 비즈니스를 하게끔 하겠다는 뜻이야. 요즘만 치면 유럽 화폐라서 유로화도 만들고 공동화폐도 만들고 누구나 여기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야. 근데 이걸 구상했는데 실천도 못했어. 안중근은. 근데 이걸 깨뜨렸다 생각하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명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됐죠?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순고가 했다. 아니요. 리순 감옥에서 순고했습니다. 리순 감옥에서 순절했습니다. 오늘 중국이죠. 한인 애국단 소속이 아닙니다. 한인 애국단 두 사람밖에 없어서 이봉창, 윤봉길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왜? 아닌 이유는 한인 애국단 1931년에 만들었고 안중근은 1910년에 사망했어요. 이미 사망했는데 무슨 애국단에 들어갈 수 있을 수가 없지. 의병조직으로 남아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동양평화론 집회를 했다 맞고요. 연해주 의병투쟁을 전개했다 두 개가 맞습니다. 다라가 맞습니다. 연해주에 누구의 도움을 받나요? 이거 나올 줄 알았고 안 나왔네. 최재형 적어놓으세요. 연해주에서 최재형의 도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연해주의 최고 독립운동가는 최재형입니다.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사람 평양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제일 하층민이에요. 제일 밑바닥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기 어려워서 노비를 사는 게 힘들어서 아버지와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나게 돼요. 거기서 무기 군수 공장에서 노동자로 시작해요. 거기서 돈을 알뜰살뜰 모아서 그 무기 공장이 경제적으로 기울어져 그걸 인수해서 이걸 뻥튀기해서 엄청나게 크게 키웠어요.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 돈의 상당수가 독립운동가들의 자금으로 푸시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연해주 독립운동의 모든 자금은 이 아저씨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중근이 연해주 왔을 때 최재형의 집 정원 뒷뜰에 가서 사격훈련 시킬 정도 대단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되게 유명한 말을 남겨놨습니다.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자기 후손들이 유언을 남겼어요. 멋진 유언을 남겼습니다. 니네들은 지금 현재 러시아에 살고 있지만 러시아 국적을 갖지 말고 조선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도록. 그리고 너의 후손이 계속 대대손손 유지하기를 말한다. 그 후손들이 한국에 왔어요. 다 채시성입니다. 초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시니까. 초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러시아의 국적과 러시아의 이름과 성을 바꾸지 않았어요. 다. 어때요?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 선조인 할아버지 말을 후손들이 그걸 다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존경심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당시 대표는 우리 민족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재형이 앞으로 단독 문제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내년에 나올지 올해 나올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최재형 정도도 우리 같이 잡아보자. 다음 페이지 19번 문제 가봅시다.
다음 조항을 포함한 법률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1조 일본 정부가 통보해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자,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는 이를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에 처하며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합니다. 48년 9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입니다. 이승만 정권입니다. 옳지 않는 것. 전국에 제정했다. 이 법률은 농지개혁부에 제정되고 제정된 천만의 말씀. 내가 반농이라고 했지. 이승만 정부 때 나타난 거 무조건 반농이라고. 순서를 잡으라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 농지개혁부라고. 48년 49년. 그래 암기하라는 거 그대로 똑같이 나왔잖아요. 반농. 반민족 행위 처벌법 48년. 농지개혁법 49년. 달까지 몰라도 돼. 뭐 9월, 6월 몰라도 돼. 연도만 잡아도 돼요. 선후관계 무조건 나올 수 있어요. 반농, 반민족 행위 처벌법, 농지개혁법. 이승만 정부 때 가장 잘 나오는 문제. 반농. 농지개혁법 결과 뭐가 사라진다 우리나라에? 그렇지. 소작제, 소작농이 사라지지. 왜? 삼정고의 땅을 다 받았으니까. 오케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마지막 갑니다. 다음 글은 가의 부탁을 받고 나가 지은 것이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이거 빈출이야. 빈출. 딱 보면 빈출이야. 모든 책에 다 나와 있어. 기본서에. 고등학생, 중학생, 공무책에 다 나와 있어. 우리는 애교 준비 등의 미련한 꿈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하노라. 선언하노라.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면 강도 일본을 쫓아내야 하고 강도 일본을 쫓아내면서 오직 혁명으로서만 가능한 이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다. 가의 부탁을 받고 가는 김원봉. 나가 지은 것이다.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선언입니다. 가가 부탁했다. 수업 시간에 계속했던 것들이죠. 신채호의 그 유명한 조선혁명선언입니다. 부탁한 이후 김원봉이 의열단을 데리고 암살, 폭발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 새끼들 오이면 칼로 찔러 죽이고 건물을 폭파시키고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의열단애들이 시름시름 한다고요. 왜? 누구 하나 나의 영웅적인 행동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기 가가지고 인천 미추홀고 가가지고 주한역 옆에 가면 홍길동이 있을 거야. 가서 죽여버려. 아 싫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의욕이 사라진다는 거야. 왜?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게. 왜? 그렇게 가열차게 독립운동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김원봉과 이 사람은 코드가 맞는 사람이야. 선생님 명문의 권한을 써주십시오. 왜? 얘들이 비실비실합니다. 조선혁명선언, 즉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정당성 표기했어요. 이걸 얘들 애들 이렇게 하나 이렇게 수천만 원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켓에 하나씩 다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출전할 때마다 한번 읽어보면 야 신채호 단재 선생이 써준 거래. 내가 사람을 죽일 때 제의식이 사라지고 건물을 폭파할 때 제의식이 사라지는 거야. 제의식이 있으면 건물을 폭파하고 사람 죽일 수가 없잖아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치명타지.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폭파해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어떻게 마음을 다시 잡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혁명선은 우리 앞으로도 아마 10년, 100년까지 계속 써먹을 거예요. 이게 무장투쟁하면 어떻게 김원봉, 신채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김원봉을 논의하기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왜? 사회주의자로 낙인됐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다가 얼북이거든요. 그 얼북에서 6.25 전쟁을 겪는데 본인은 김일성을 만나서 남북 전쟁을 같은 민족끼리 전쟁은 안 된다고 반대를 했다는 거죠. 반대를. 그렇지만 전쟁은 이루어졌고 우리 남한 쪽에 봤을 때는 X표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기 전까지 독립운동과 신체를 인정할 수 있죠. 공을 세웠으니까. 그러나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사회주의 물결을 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가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찬반 논쟁이 가장 치열한 인사가 김원봉입니다. 김원봉입니다. 경남 밀양 사람인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부터 독립운동 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했던 이 후손들 있죠. 밀양의 후손들. 이 후손들은 되게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았던
기억들을 다 얘기합니다. 왜? 조상 때문에 되게 후손들이 되게 힘들었겠죠. 계속 주요 인물이 됐으니까. 우리 역사적 고통을, 아픔을 같이 겪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 김원봉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옳은 거 한번 갑시다. 김원봉은 조선 의형대를 결성하였고 나는 국훈을 완주했다. 아까 국훈은 누구라고 그랬죠? 박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나가 틀렸네. 두 번째, 가는 신흥부활 이혜영이 만들었습니다. 이혜영이 만들었고요. 나는 형평사를 창립하였다. 3번, 가는 조선 건국정을 여운형이 만들었습니다. 그죠? 식민사학의 한국사 정치성을 반박한 백남훈입니다. 4번, 가는 항포군관에서 훈련받았다. 누구한테? 중국인 장제스한테. 장제스한테 교육받고 만든 이름 학교가 뭐다? 조선 혁명간부학교를 만들어 적어야 돼. 화살표 하시고요. 항포군관학교 장제스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을 받은 걸 자기가 우리 독립운동가 장교들 양성을 목적으로 만든 게 조선혁명간부학교라고. 지금 현재 중국 가면 항포군관학교하고 조선혁명간부학교 두 개 같이 존재해요.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어요. 민족주의 역사소설의 기본을 제시하였다. 신채호입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뭔가요? 신채호 선생의 독사신론 적어놔요. 왜? 민족주의 역사소설 기본을 제시하였다. 독사신론. 조선사 연구초. 조선 상고사 같은 책들 다 잡아야 돼. 신채호. 언제 나올지 몰라. 독사신론,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아두셔야 됩니다. 또 찾자면 박은식의 한국통사도 잡을 수 있겠다. 두 사람, 박은식과 신철을 이 사람 대표인 민족주의 사학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어때? 시간 되게 잘 맞추지? 이것도 기술이야. 테크닉이야.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